자, 또 시작한다. 몫은 이렇게 있죠? 보자. 우리 뭐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상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세트 메뉴로 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평균 어떻게 구했다? 손가락질이라고? 그걸 말로 한다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 그다음 분산 어떻게 했다? 네, 제평평제. 얘는 계산이야. 그럼 분산의 의미로 따지면 뭐였다? 네, 편차. 제곱의 평균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뭐 한다? 루트 씌운다.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 있고 뭐가 더해져 있어. 자, 그러면 평균은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뭐 점수를 3배 3배 해줄게. 3배로 늘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평균도 3배 되는 거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5점씩 올려줄게. 그럼 평균도 5점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A나 B에는 실수 범위에 있는 숫자들이 다 들어가면 돼. 단 A가 0인 것만 제외를 할게. 왜 그래? 여기가 0이어버리면 X가 아예 없어져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빼고 A나 B에는 뭐 음수, 뭐 유리수, 뭐 그냥 실수 범위 안에 있는 A가 0인 걸 제외하고 다 들어가도 된다.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된다?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A의 제곱의 영향을 받지. 왜 그래?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3배로 늘려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도 몇 배가 되는 거냐면 3배가 되는 거야 얘들아. 실제로 계산해보면 3배. 그런데 분산은 편차를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하기 때문에 9배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루트 씌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있었던 거 뭐였어요?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오늘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어제까지 해가지고는 뭐였다? 이항 분포라는 걸 배웠다. 요렇게 쓰는 거. 그래서 얘는 뭐냐? 뭐가 예를 들어서 활을 쐈을 때 활을 관역에 맞추거나 안 맞추거나. 어제 이 드라마 봤거나 안 봤거나. 그지? 요런 거. 타석에 들어섰는데 안타를 치거나 안 치거나. 요런 식으로 뭔가 어떤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거거나 저거거나 요렇게. 근데 걔네들을 합쳤을 때는 1이라고 하는 확률을 맞출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이항 분포에서는 요 두 가지만 알면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뭘 알아야 된다? CM의 수. 그 다음 뭘 알아야 된다? 그치, 확률. 그 주인공 확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야. 그런데 오늘 이제 뭐 배울 거냐? 그 몇 쪽이야? 94쪽에 보면 이제 오늘 뭐 배울 거냐? 이항 분포를 갖고 있을 때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세 가지 세트 메뉴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로 갑니다. 교과서로 가시면, 자, 그 다음에 혹시 담임선생님들이 공지해 주셨어요? 네. 선생님 뭐 얘기하는지 알아요? 네. 선생님 데이터톤이라는 거 프로그램 하나 지금 열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날짜가 예쁜 날짜가 아니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말고는 할 시간이 없어. 근데 뭐 밤에 남아가지고 12시까지 하자고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그치? 나도 힘들어. 그래서 공지사항이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을 신청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20명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영 반응이 별로다, 그러면 엎어버릴 거야. 너네 없고 3학년 없이 1학년, 2학년만 데리고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1학년, 2학년 해가지고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씩 다르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한 4기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할 건데, 그 3학년들은 근데 생기부 이제 마감 쳐야잖아. 그치? 언제까지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거의 이번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 만약에 하실 분들은 잘 듣고 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때로 잡았어. 3학년 때 그때 자율학습 한다며. 기수사도 나오고. 진짜요? 응. 며칠? 6일, 7일. 6월? 6월. 6월 현충일. 현충일 쉬는 날이라서 그날 금요일이라서 학교에 기수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하고 나가잖아. 응.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할 거냐? 이항 분포가 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과서도 보면 예를 들어. 자, 선생님도 그대로 그냥 따라갈 거야.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3,p야. 자, 이건 뭐예요? 몇 번 시행하는 거야? 3번. 3번. 그 다음에 주인공 확률이 P인 거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 국궁을 쏘는데 관역에 맞추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야. 그러면 몇 번 쏘기로 한 거야? 3번 쏘기로 한 거야. 그때 관역에 맞출 확률이 얼마인 거야? P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당연히 확률 분포 표를 그릴 수 있겠지. 요렇게 그려. 자, 그런데 보면요. 확률 분포 표 그리면 그 관역에 맞추는 거. 못 맞추는 날,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빵번부터. 제일 잘 맞추는 날 몇 번까지 맞출 수 있어? 3번까지 맞출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 확률 구할 수 있죠. 자, 맨 처음에 있는 Q 세제곱이라고 하는 얘는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3번의 시행을 하는데 자, 얘 몇 번 맞춘 거야? 빵번 맞춘 거야. 그럼 주인공 확률이 아까 뭐였어? P였어. P가 몇 번이야? 빵번이야. 그러면 이게 아닌 거는 3번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뭘로 표현한 거야? Q라고 표현을 한 거야. Q는 그럼 몇 번이야? 3번이야. Q는 어떻게 계산해? 그렇지. P가 아닌 거니까 1-P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 게 요 자리에 들어있는 거야. 뒤에 있는 3PQ제곱은 왜 나온 거야? 자, 시행이 몇 번이야? 3번이야. 근데 그 중에 몇 번 맞춰야 돼? 한 번 맞춰야 돼. 주인공 확률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나와야 돼. 주인공이 아닌 거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돼. 요런 것 때문에 지금 3PQ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저 2일 때도 3일 때도 왜 저렇게 칸 채워졌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뭐 할 수 있냐?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할 수 있다. 왜? 확률 분포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해보자. 선생님 쓰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책 보면서 하세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 요렇게 실제로 다 곱해가지고 쭉 전개를 했고 여기서 보니까 3P로 묶으면 뒤에 완전 제곱꼴로 예쁘게 잘 묶여. 그래서 딱 묶었어. 그랬더니 얘들아 아까 P하고 Q하고 더하면 얼마야? 즉 P하고 Q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P는 주인공 확률, Q는 그게 아닌, 그렇지. 1-P로 구한 거지, 그치? 그러면 P하고 Q하고 더하면 얼마겠어? 네, 확률 전사건이기 때문에 1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이라서 이렇게 안 보여. 결국 3P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어떤 이항분포냐? 3번 시행을 하고 있고 주인공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런데 평균을 구했더니 그게 3P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진짜 우리가 아는 걸로 해. 재평평제로 하는 거야. 보시면 이만큼이 재평이고 요게 평제를 한 거죠. 보이죠? 뺀 거예요. 자, 재평을 하려고 보니 x제곱을 써야 돼. 0, 1, 4, 9. 그 다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니까 요렇게 곱해서 지금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빼기 3p의 제곱 이렇게 한다. 평제. 그럼 이것도 열심히 어떻게 해요? 전개를 한 거예요. 앞에 거 쭉 해가지고 인수분해 꼴로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됐어. 근데 심지어 어떤 게 되게 예쁘냐면 P하고 Q하고 더한 부분이 또 나왔어. 저거 얼마라고 얘들아? 1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T도 안 나. 그럼 결국 요거야. 요거 전개한 거에서 9P제곱을 뺐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3PQ가 나왔어. 3PQ가 나왔어. 이렇게.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3PQ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되게 색다른 걸 한 것 같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되게 대단한 걸 한 것 같지만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야. 자, 우리가 얘를 일반화시키면 어디만 바뀌게 되냐면 시행일수가 3이 아니라 몇 번일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n으로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식을 보니까 3 자리에 n 넣어도 되는 거잖아. 지금 아까 그 3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 얘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일반화된 공식이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도 얼마나 흥미롭고 재밌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딱 그 밑에로 넘어가면 뭐라고 해요? 근데 이런 표현 수학책에서 거의 볼 수 없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위에는 지금 예를 들은 거야. 사실은 보통은 수학책이라면 증명을 해서 명확하게 일반화된 걸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예시로 하나 들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일반적으로 이항분포 MP를 따르고 MP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음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야씨, 이런 표현 잘 안 나와 수학에서 정말. 그지? 딱 여기서 나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다 해놨으니까 너네 뭐야? 믿고 써. 이렇게 될 거야. 믿고 써. 공식 앞으로 열심히 쓸 수 있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MP, MPQ, 루트 MPQ 요거를 기억해서 이제 풀면 되겠다. 선생님 근데 이걸 왜 굳이 외워요? 아까처럼 위에다가 확률분포 표 그리면 되잖아요. 자, 우리는 목표가 있어. 지금은 시행을 몇 번 했어 아까? 금방 우리 앞에서 한 거? 저 N으로 바뀌기 전에 3번 했지. 그럼 3번은 확률분포표 그릴만 해. 자, 그런데 선생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시행 횟수를 겁나 많이 할 거야. 3000번 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확률분포표 칸 몇 개 그려야 돼 얘들아?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000까지. 3001칸에 그 다음에 앞에 X하고 P 쓰는 칸 하나 있고 맨 마지막에 화 쓰는 칸이 있고. 오늘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게 쭉 쓰기 시작하면 저기 오성산 뒤에서 이제 끝날 거 아니야 그 표가. 그지? 그거야. 그거를 정말 그렇게 다 할 거냐? 근데 아니다. 얘는 이항분포를 이렇게 따르는 확률변수 X는 확률분포표를 그려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거를 실제로 확률분포표를 정말 다 구해가지고 구할 게 아니라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계산이 된다. 그럼 이거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쵸, 이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 의퍼 MP 분산 MPQ. Q는 뭐야 얘들아? 네, Q는 또 Q 모르는데요 그러면 안 돼. 1-P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돼요? MPQ 표준 편차는 루트 MPQ 요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문제 3번 같은 거 나오면 베리 땡큐 하죠. 왜요? 완전 그냥 숫자 문제지. 그래서 문제 3번 나오면 진짜 1번에나 나와야 돼. 첫 번째 문제 거의. 자, 한번 볼게요. 확률변수 X가 쟤를 따른다.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이라고 말 안 했지만 표준 편차 구하려면 당연히 분산 가겠죠. 자, 우리 어떻게 돼? 평균을 구해보자. 어떻게 된다? 공식 MP 200 곱하기 5분의 4. 얘 벌써 확률분포표 그리려고 그러면 200 하면 꽤 그려야 되지. 이렇게. 얼마야 이거? 120. 분산. 그럼 얘는 N P 아이고 P를 이렇게 쓴다고? 5분의 3. 그 다음에 Q 뭐라고 써야 돼? 그치, 5분의 2. 그럼 여기까지가 120 한 거잖아, 그지? 네. 120에다가 5분의 1을 또 해. 얼마니? 48.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지? 표준 편차. 루트 48. 이거 얼마야? 16의 3이지? 4루트 4. 여기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요렇게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볼 법하다. 얘는 뭐라고 했어?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치료약을 특정 질병의 환자에게 90%의 완치율을 보인다고 한다. 이 약을 복용한 3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 수를 X라고 하는 거야. 확률분포표 그린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약이 희한하게 작용을 해서 한 명도 완치를 못한 빵부터 어디까지? 모두가 완치가 되는 300까지 쫙 그려지겠지, 그치? 그런데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 완치율을 이미 갖고 있어, 90%의 확률로, 그치?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약 매겨보고 다 났어, 안 났어? 다 났어, 안 났어? 다 났어, 안 났어? 이거 확인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랑 결국 똑같죠. 얘 뭐예요? 이 X라고 하는 애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는 뭘 표시해줘야 돼? 시행 횟수 얼마? 300. 그 다음에 약을 먹었을 때마다 완치가 됐거나 안 됐거나. 자, 주인공 확률. 그렇지. 90%라고 하는 10분의 9. 얘가 확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자.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
네, MP.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270. 그 다음 MPQ. 그러면 여기는 270에다가 뭐 해도 돼? 10분의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루트 27이네? 네. 얼마예요? 3루트 4.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3종 세트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자, 다음 이제 없지? 자, 네. 다음 페이지.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선생님은 이항분포를 해서 사실 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 뭐 하고 싶냐면 이걸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들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무슨 확률이에요? 그렇지, 수학적 확률이야. 아주 이론적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6번 딱 던지면 1 한 번 딱 나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적 있어. 6번 던지는 것보다 몇 번? 60번. 60번 던지는 것보다 몇 번? 600번. 600번 던지는 것보다 6만 번. 이런 식으로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어떻게 될 거다?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굉장히 일치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항분포에서 여기도 다 말로 그냥 설명해. 우리 주사위 던질 때 시행일수 6분의 1, 1의 눈이 나오는 거,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확률, 질량함수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n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n값에 따라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n값에 따라서. 그랬더니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 n이 10일 때는요 요 연두색, n이 25일 때는요 요 주황색, n이 50일 때는 요 보라색 그래프를 갔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뭔 말이야. 자, n이 10이라는 건 시행을 10번 한 거지, 그치? 그러면 10번쯤 하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1이라고 하는 놈 몇 번 나와야 돼? 요만큼 나와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1점 몇 번인 거지, 그치? 근데 실제로 딱 한 번, 1점 몇 번이라는 말도 별로 웃기잖아, 그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근데 어떨 때는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오버해가지고 10번 다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희박하지. 그게 지금 여기에 표현된 거야. 10번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 9번 나오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몇 번 나오는 일은 되게 많아? 오, 여기. 왠지 1하고 2쯤 사이쯤 되겠지, 그치? 1하고 여기는 요 사이쯤 되면 이때는 이만큼의 횟수가 나올 확률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탁 튀었다가 이렇게 꺾어져서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런데 시행횟수를 25번으로 늘렸어. 그러면 몇 번쯤 나오는 거야? 6, 4, 24잖아. 그러니까 4번쯤 나오면은 그런 일이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겠지. 확률이 높겠지. 실제로 그러냐? 네, 그래요. 5번 말고 4번쯤에서 가장 확률이 높죠. 실제로 계산한 것도 보시면요. 4번쯤에서요. 그 4번쯤 나오는 확률이 0.212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게 0이야? 그건 아니에요. 4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만 3번도 나올 수 있고 5번도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런 거. 근데 이게 50번으로 늘리면 이제 아까 또 훨씬 더 좀 편안해진 거죠. 시행횟수가 늘어난 거죠. 그쵸? 여기가 50번이면 얘들아 6, 8에 48인가? 그럼 한 8번쯤 나오겠다. 그치? 보통 한 8번 조금 넘게. 그래서 보면 8번 조금 넘는 이쯤이 가장 확률이 높게 나와요. 그런데 8번만 이렇게 높게 탁 튀는 게 아니라 7번이 그 다음, 9번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8번을 기준으로 7번은 나올 수도 있고 9번 나올 수도 있고 뭐 점점 확률이 희박하게 떨어지지만 뭐 5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뭐 12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횟수를 늘리니까 얘들아 이 그래프 모양이 저렇게 가는 거야. 저렇게가 뭐냐? 좀 안정적이게 가는 거야.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건 언제 그래요?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느껴? 아니지. 우리가 보통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일단 뭐가 맞아야 돼? 네, 균형. 왼쪽 오른쪽 균형. 그래서 대칭이 맞는, 맞아요, 그거. 그리고 어떻게 돼?
가장 그 가운데에서 이 정도쯤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요 확률이 가운데로 해서 제일 높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요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딱 바로 나와 있어. 이항분포는요 n값이 커질수록 C의 횟수가 커질수록 좌우가 대칭인 무슨 모양? 종. 저 종이 뭐야? 이렇게. 종. 이거 맞을까? 맞지 않을까? 그치? 종. 그래서 종 모양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요 엄청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연습도 하세요. 저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웬만하면 좀 대칭이 되게끔. 자, 이런 것도 그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수의 법칙. 이게 바로 선생님이 앞쪽에서 얘기했던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거의 일치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n번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1의 눈이 뭐 5번 나왔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그 횟수를 여기다가 딱 적는 거야. 우리 이거 뭐야? 전체 경우 중에 특정 사건의 경우가 되는 거지. 이게 확률이야. 그지? 근데 얘가 우리가 확률을 알아 사실은. 이거 뭐야? 6분의 1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실제로 한 거랑 수학적 확률이랑의 차를 볼 거예요. 차. 실제로 한 거는 이거예요. 수학적 확률은 이거죠. 차를 얘기하니까 우리 차는 빼가지고 이렇게 절대값 씌운 게 차지. 그지? 근데 이 차가 0.1보다 작은 뭘 찾을 거냐면 확률을 찾아보는 거야. 확률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봐야 돼. 실제로 한 어떤 확률하고 그 다음 걔의 수학적 확률하고 의 차가 0.1보다 작은 확률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뭐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냐면 시행 횟수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야. 아까 한 것처럼 6번, 60번, 600번, 6,000번, 6만 번 시행 횟수를 늘려가면서 해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랑 거의 비슷해진다 그랬어? 6분의 1이랑 거의 비슷해진다고 했지? 그러면 그 차이가 크겠어 작겠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거 어떤 수보다 작아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 간격이 작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0.1로도 계산하고요, 0.01로도 계산해보고요, 0.001로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시행횟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얘네들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이 그런 거죠. 어떻게 해요? 얘가 시행횟수가 11대, 25일 대, 50일 대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이 확률을 계산했더니 얘가 어떻게 돼? 이 확률의 값이 어디 써있어? 맨 끝에 써있잖아. 0.6137 확률이야. 0.8279 확률이야. 0.9455 확률이야. 얘가 확률이 커졌지. 당연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0.1일 때 말고 0.01일 때, 0.001일 때, 0.0001일 때 이런 식으로 매우 작은 수로 바꾸어도 성립한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줄 보이죠? 이렇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다? 수학적 확률이 P야. 실제로 우리가 n분의 x라고 하는 어떤 확률을 정말 해본 걸로 계산을 해. 걔네들의 차는요, 시행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작은 수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자체로 뭐 문제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오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이해해야 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다음 단원 뭘까요? 교과서에 나오죠. 뭐예요? 네, 정규분포라는 걸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여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자,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거 하기 전에 우리 문제 풀으러 갑시다. 우리 문제집. 요거.
불러봐. 아, 이 문제를 이 전반에서 풀었는데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오래간만에 요 통계단원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풀으려고 봤더니 이 문제가 의외로 어렵습디다. 어렵습디다. 원래 안 어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생각보다도 더 안 합디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 봅시다잉. 자, 확률변수 x가 갚는 값이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무슨 상황인지는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확률변수가 x가 가질 수 있는 숫자들의 범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알려주고 그때의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딱 표시해준 거야. 그러면 사실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확률분포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실제로 안 그릴 거예요. 그릴 수 있어. 어떻게 돼?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그리면 요 1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요 소문자 x자리에 쏙쏙 들어가면서 확률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지금 써있는 2분의 k 이렇게 써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그 다음 칸에 2니까 여기 2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2 곱하기 3분의 k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 왜 그거 그렇게 쓰세요? 3, 4, 1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10이 딱 들어가서 12, 10, 11분의 k 이렇게 써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합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저렇게 함수식으로 그냥 보여준 거죠. 근데 나보고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이럴 때의 값을 구하래요. 이 얘기는 k가 나와야 그때의 확률을 찾는 겁니다. k가 나와야 돼. 그럼 K가 나와야 돼? 그래? 그럼 여러분 여기서 K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질을 하나 이용을 해야만 하는 거죠. K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합이 2다. 네, 맞아요. 요 확률분포표. 하필 또 되게 예쁘게 그려놨어? 여기 확률을 다 합치면 그것이 1이다. 자, 이거 볼 때 선생님 1 곱하기 2가 얼마인지 알아요? 2분의 K 2 곱하기 3 6분의 K 12분의 K 이렇게 쓰면 얘 잘 보인다 안 보인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멋지게 표현해볼까요? K는 이렇게 쓰지 말자. K가 미안. 우리 여기다가 씁시다. 1 곱하기 2분의 K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K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K 더하기 마지막 얼마야? 10 곱하기 11분의 K 이게 얼마가 된다? 요걸 이용을 하겠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KKKKK 있는 거 어떻게 해도 돼? 싹 묶어버려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를 싹 묶으면 앞에다 K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1, 1, 1 이렇게 이제 써있어.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은 수원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고급지게 표현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뭐 급수까지가 수열의 합이에요. 자연수의 합. 급수도 아니야, 급수. 급수는 뭐야? 이게 무한대까지 가야 돼. 자, 어떻게 돼요? 이거죠. K 플러스 1분의 1. 여러분 혹시 이 K랑 여기 있는 K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보통 쓰는 그냥 문자로 쓴 거야,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된 거죠? 이거예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저 합이 1인 걸 몰라서가 아니라 얘를 못 구해서입니다.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걸 다 잊어버렸더라고. 그치?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부분분수요. 어떤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갖고 옵시다. 어떤 두 수가 곱해진 것분의 1이라고 써있는 거는요, 우리가 강제로 좀 식을 늘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네, B-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요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안쪽에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쪼갭니까? 자, 뭐예요?
얘는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어떻게 돼 있어? 항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빼기가 되면서 뭔가 규칙이 있는 수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분분수의 합 이렇게 찢어줍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K에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쟤는 어떻게 쪼갤 수 있냐? 1부터 10까지 해놓고, 자, 얘는 그냥 씁시다. 뒤에 거 K 플러스 1, 요게 뒤에 거, 요게 앞에 거. 자, 이렇게 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이렇게 빼는 거죠. 그리고 그것분의 1이죠. 그리고 나면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고 왔더니 사실은 얘는 쓸 필요도 없긴 했어. 왜? K 플러스 1하고 K하고 한 칸 차이 나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야? 1이라서 없어지고 요 부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1이라서 안 보이고 요것만 남아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냐? K에다가 1부터 10까지 한 번씩 집어넣어서 쭉 나열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야, 내가 궁금한데 대근이 너는 이거 수학 안 하냐? 근데 왜 거기 앉아있냐? 앉을 데가 없어. 앉을 데가 없어? 그러면은 도미 너는 수학을 하지. 자리를 바꿔 앉는 게 맞았지. 그걸 이제 알았네? 그럼 너는 수학도 안 하는 애가 왜 수학 시간에 농담 따먹게 하고 있어? 씨. 왜요? 말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까 했잖아. 그 내가 너 쳐다봤잖아. 아까 60, 600, 6000 이거 하고 있을 때. 있어요. 그지? 네. 근데 왜 안 했다 그래? 한 판 뜨자는 거지 지금. 어? 다음에 바꿔 앉아. 그리고 패드 쓰지 마. 가능하면. 굳이 지금 막 패드까지 봐가면서 그렇게 할 공부 아니야.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이렇게 하고 나면 K에다가 1부터 10까지 교체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디까지?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와, 신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맨 앞에 게 남으면 누가 남아요? 맨 뒤에 거. 이거 대칭적으로 남는 거야. 만약에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 게 남으면 그 다음 어디 게 남아야 돼? 뒤에서 첫 번째, 세 번째 게 남는 거야. 알겠지? 항상 대칭. 그래서 요거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줘. 그러니까 결국 1-11분의 1. 선생님은 아까부터 답을 알고 있었어. 11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 K 곱하기 11분의 12 1이어야 하니 K는 얼마가 돼요? 네, 10분의 11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K가 이거일 때 그치? 저기다가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무슨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이게 10분의 11분의 1분의 11 이렇게 된 거지. 결국 뭐예요? 네, 11. 요거일 때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11 때는 뭘 구하는 거야? 요걸 구하는 거죠. 요 확률상. K에다가 집어넣어주면 확률 나와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쟤는 10 곱하기 11분의 K인데 K가 10분의 11. 번분수 쓰면 이렇게 써지지. 그러면 11은 약분이 되고 얼마예요? 100분의 1. 여기까지 끝납니다. 자, 다시 이 문제는 어디서 번거로움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 요거 부분분수 나올 때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얘는 그냥 항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잘 안 나오지도 않아. 자주 나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거 있어요? 1부터 10까지 KK 플러스 1. 얘는요 결과 외우고 있어도 될 정도예요. 얼마예요? 11분의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이렇게 돼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약에 돼 있어. 이거 얼마 나올까? 이거 얼마 나올까? 원래는 이 부분분수로 다 찢어서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N. 자, 미적분 배운 친구는 여기다 이제 뭘 씌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씌우죠. 그럼 얼마예요? 1이에요. 워낙 자주 나오는 숫자예요. 평가원 모의고사나 이런 데 수능에서. 알겠지? 예. 그리고 요거 나온 김에 같이 다른 반도 요것도 했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얼마? 아유, 누가 2분의 10, 10이라니. 얼마? 55.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뭘 금방 해. 머릿속으로 빨리 해.
110이야 210이야? 10분의 20, 21인데 약분하면 2분의 20, 11이니까 10이니까 뭐라고 했어 내가? 20, 21이니까 210 제곱 그 6분의 10, 11, 21이잖아 그지? 계산하기 안 예쁘잖아 그지? 많이 하다 보면 외우는 거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부분수의 합 n 플러스 1분의 n 그 다음에 저기다가 급수 n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 치면 1 진짜 자주 나오는 허구한 날 나오는 숫자 알았니?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실제로 지금 저 부분분수 때문에 막혀가지고 손을 못 댄 친구들이 많죠. 확률과 통계가 노벨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하긴 해야지. 뭔가를 하긴 해야지. 그래서 문제 1번을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저거를 구하러 가자. 문제 2번을 구하러 가자. 요것을 구하자. 여기서부터 다시 조금 이제 쉬워져요. 좀 아는 거랑. 1번이 제일 어려웠어. 요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되나? 20분에 끝나죠? 진짜 애매하게 끝났네. 자, 2번 여러분 손 대세요. 지금 혼자 풀어. 그리고 요거 한동안 또 푸니까 교재 같이 갖고 오세요.